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의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옷이나 패션 같은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 저희가 찾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하반기에는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앵커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브랜드 중에 혹시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겟, H&M, 아메리칸 이글, 언더아머, 무지, DKNY, 빅토리아 시크릿, 랄프 로렌, 자라, 켈빈 클레인. 이 중에서 혹시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브랜드들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제가 특별히 애용하는 브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굳이 어떤 브랜드인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와 10월 1일자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두 가지로 한세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쭉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 증가와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출입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너는 사이판 가냐, 나는 유럽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내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희망과 기대와 부킹까지만 가능하지 해외여행을 당장 내일 떠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소비와 관련 부분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상반기에 백화점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편의점, 대형마트, 면세점과 화장품 섹터, 그리고 이번 주는 섬유의복 업종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섬유의복 섹터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회복세를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의 정상화, 가동률 증가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중국의 애국 브랜드 소비에 대한 거차우 트렌드까지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세실업은 글로벌 6개국 생산 거점을 둔 의류 생산 기업이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미얀마, 아이디까지도 있습니다. OEM, ODM 전문 기업인데 OEM은 주문자 상표를 부착한 생산이고 ODM은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수출 기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글로벌 탑 바이어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겟, 그리고 H&M, 아메리칸 이글 등등 자라, 켈빈 클레인, 랄프 로렌 여러 가지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레로라 할 만한 기업이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듣도 보도 하지 못했다라는 브랜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탑 바이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 고객사들로부터의 오더가 증가할지 하향 추세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한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바이어들, 고객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굉장히 굳건하고 안정적입니다. 하루 이틀 서로 장사를 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이 바이어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으로의 오더도 증가하고 있으면 결국 한세실업의 매출 성장으로도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 벤더로서의 지위는 지속될 것이고 또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매출, 이 브랜드들의 매출 구도가 뭐 월마트까지도 함께 매출 차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와의 전략적 벤더 진입이 성공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도 오더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난 4년 연속 일본 바이어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년도 바이어 포트폴리오가 무지 중심에서 스포츠 브랜드 알펜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유럽 시장은 어떤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자라나 H&M에 특화된 디자인 기업입니다. 스페인의 해피펀트와의 전략적 제휴도 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이미 6개국 이상의 생산 거점을 두었고 주력 바이어와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일본으로의 매출 확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이 제휴까지도 본다면 앞으로 생산 여력만 조금 더 뒷받침되어 준다면 결국 생산 거점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셧다운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일부 리스크로 남아있지 앞으로 그 부분도 3분기, 4분기 정상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후에 본다면 자회사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와 원가 하락, 결국 원단을 얼마만큼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이 부분들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들은 들려오고 있는 기업이 한세실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4,1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거의 5%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코로나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전년 동기 대비 1,8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따져본다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주요 바이어 및 주력 제품 위주로 공장을 가동했더니 실적, 효율화 좋아졌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단 가격 및 인상과 운임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관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미 발주한 원재료를 통하여 원가 조절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영업이익률 20년도 2분기에는 0.4%에서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 7.5%까지 올릴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들이 이러한 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19가 여전하지만 그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요인들은 결국 이러한 영업 효율화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3분기에는 비수기로 의복, 의류가 속하지만 그래도 베트남 생산 차질이 4분기로 이연된 것들도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원가, 판관비,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 4,830억을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은 2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생각을 했을 때는 워낙 전년 3분기, 2분기는 침체, 3분기는 극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는 역성장이지만 QOQ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조금은 침체될 수 있지만 3분기 코로나19 셧다운 영향이 극복하고 10월부터는 정상화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3분기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7.5%인 것 반해 지난해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9%대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최근 베트남 호치민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때문에 또한 IT 지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보수적 추정치를 컨센서스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반영된 부분들이 과연 이보다 좋게 나오면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어 고객사들의 오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조정 시에는 한 번씩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34,000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고 있고요. 21년도 기준으로 PER이 8.8배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기업들이 약
20배 PER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세실업도 마찬가지로 추세상 저위험 구간, 저점까지 조정이 일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점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고 4분기까지 가져갈 만한 그러한 기대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짚어볼 포인트는 섬유의복 쪽에서의 포인트는 유럽과 미국의 회복세, 베트남 성장 거점의 가동률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바이어들의 오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셧다운도 한세실업 전체 물량의 60%가 베트남에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셧다운이 진행됐던 남부 호치민 지역의 생산 거점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기 시즌 2달 반 동안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으나 4분기로 선적이 이연되고 그리고 고정비 부담 요소로 3분기는 좋지 않은 실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으로 베트남 셧다운 해제에 대한 소식과 공장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이외 지역, 이외 생산 법인들로 이미 오더를 분산시켜 놓았고 4분기까지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3분기는 쉬고 쉰다면 쉴 때 관심 가져보고 4분기까지 가져가 보는 조정 시 관심 가져보는 전략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오더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 모멘텀으로 생각하셔서 한세실업 조정 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